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에는 많이들 아는 것은 돈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지식과 정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시장 경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하고 그리고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조금 어렵고 딱딱하다라는 선입관 때문에 우리가 외면을 하기 십상이고요. 그리고 재테크에 대한 지식을 경제 전반에 대한 지식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TV평생대학, 그래서 오늘은 국민들의 관심사이고 그리고 한 나라의 국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되기도 하는 경제와 조금 더 친숙해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교육 전문위원이신 천규승 박사 모시고 살맛 나는 경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장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이해를 하면서 경제에 대한 기초 지식 가져보겠습니다. 천규승 박사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은 재테크를 먼저 떠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테크 그리고 경제에 대한 지식 분명 좀 다른 거겠죠? 재테크는 이제 돈 버는 기술이죠. 돈 버는 기술이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게 느끼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 경제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는 것이 이제 경제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물론 효율적으로 굴리는 것, 재테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경제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 시장이 무엇인지, 예. 시장 경제가 무엇인지부터 아는 것이 이제 풍요로운 경제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 시간 살맛 나는 경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소주제는 시장 경제와 경제 교육인데요.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경제의 기본이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박사님의 말씀 귀 기울여 보시죠. 경제하면 다들 좀 어렵다, 딱딱하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만나 뵈면은 주식 짓기. 어떤 주식을 사라. 어느 지역에다 부동산을 사라 하면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경제가 어떻고 우리 소비 생활이 어떻고 하면 이제 갑자기 집에다 두고 온 강아지 생각이 나기 시작을 하고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경제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살아가는 경제인데 늘 우리는 행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들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가끔 등산을 가는 편입니다. 이제 북한산을 다녀왔는데 북한산이라는 게 코스에 따라서 이제 돌로 이루어진 이제 돌산 코스가 있어요. 등산하려면 뭐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립니다. 4시, 5시쯤 되면 하산길이 바빠지죠. 요새 버스를 타면은 왜 에어컨이 잘 나오죠. 시원하죠. 저도 이제 하산길에 이제 저 버스를 탔습니다. 탔더니 이제 에어컨을 넣어줘서 굉장히 시원한데, 북한산 그 버스 종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이제 내려오다 보면은 버스가 10,000원이 되기 십상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들 땀들은 흘려서 땀 냄새는 범벅이 되어 있는데, 에어컨이 아무리 시원하게 나와도 요새 에어컨 때문에 창문을 못 열잖아요. 그냥 네 냄새가 내 냄새고 내 냄새가 네 냄새예요. 아주 힘들게 내려오는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지켜보니까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친구가 등산화를 벗었어요. 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뭐 이루 정신을 못 차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정말 의지의 한국인이더라고요. 거기서부터 광화문에 이르기까지 팔짱을 끼고 끝까지 눈을 감고 자는 척하고 가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킁킁거리고 이 무슨 냄새야 이야기를 하고 눈총을 주고 별짓을 다 해도 이 사람 의지의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야, 여기 이 버스에 타고 있는 모든 등산객들이 발이 끄급하다고 전부들 등산화를 벗는다면 그 버스 안은 어떻게 될까? 더 이상 그 버스 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사회,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다면 나 혼자 편해보자고 다른 사람이 불편하거나 말거나 간에 나 혼자 편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하는 생각도 또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런 사회를 우리는 이른바 후진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70년대, 80년대 그야말로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는 나 혼자만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남 생각하지 않고 나 혼자 편해보자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후진 사회에선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뒤돌아보지 않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집에 들어가는 골목길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다가 밤만 되면은 혹시 돌부리에라도 차에서 넘어질까 아니면은 불량배라도 숨어 있다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나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담벼락에다가 가로등을 하나 설치를 했어요.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해 놓은 건데 천만 뜻밖에도 그 골목길에 있는 동네 모든 사람들이 가로등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시 계십니까? 제가 우리 동네 우서방을 굉장히 미워해요. 왜 미워하냐면은 골목길 어귀에다가 꼭 자기 차를 세워놔요. 그럼 이제 제가 자전거라도 타려고 골목길을 나가다 보면 있잖아요. 사람 몸이 한 사람이 간신히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짊어지고 이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몇 차례 부탁을 했어요. 그 사람 그때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선 또 거기다 세워놔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밤늦게 오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꼭 거기다 세워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우서방이 미워가지고 우서방 들어올 때만 가로등을 꺼볼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서방도 그 가로등의 혜택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서방 들어올 때 가로등을 끌려면 제가 밤에 잠 안 자고 가서 기다리고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놓았는데 그 혜택을 내가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누리게 되더라. 그런데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다면 그럼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누구든지가 열심히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경제생활을 했는데 그 경제생활을 한 결과를 많은 사람도 다 같이 함께 누리게 된다면 그 사회가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이른바 시스템이 움직이는 사회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시스템 안에서 에너지가